한국 쌀 덕분에 한국 전투기를 삽니다. 세네갈 국방장관의 한마디에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2천억 원 규모 FA-50 도입 결정. 60년 파트너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마저 밀어낸 선택이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 장군이 서랍에서 꺼낸 낡은 액자. 그 안엔 7년 전 벼이삭 한 줄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논바닥에서 전투기까지. 쌀 한 톨이 어떻게 2천억 계약이 됐을까요? 프랑스 언론이 경악했고 아프리카 50개국이 주목했습니다. 단 10kg 종자로 시작해 대륙을 바꾼 7년의 기록.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반전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여름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저는 지금 세네갈 다카르의 국방부 청사 앞에 서 있습니다. 단 30분 전 이 건물 3층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을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제 손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네갈 국방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 그 사이에 놓인 서류 한 장. FA-50 경공격기 도입 검토 협약서였죠. 금액은 추정 2천억 원 규모. 아프리카 대륙에서 한국산 전투기가 날아오르는 역사적 순간이 곧 현실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협약서에 서명하기 직전이었어요. 세네갈 공군 사령관 사르 장군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 들고 나왔어요. 낡은 액자였습니다. 액자 속엔 벼이삭 한 줄기가 들어 있었어요. 황금빛 이삭이 시간이 흘러 갈색으로 변했지만 여전히 통통하게 연그러 있었죠. 이게 뭐냐고요? 사르 장군이 액자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7년 전 이준혁 박사, 당신이 제게 준 이슬리 벼의 첫 이삭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 이삭을 7년간 제 집무실 책상 바로 앞에 걸어뒀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제일 먼저 이걸 봤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언젠가 한국에 제대로 보답하겠다고. 장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는 7년 전 논바닥에서 함께 땀 흘렸던 한국을 이제 우리 조국의 하늘을 지킬 파트너로 선택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7년 전 그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세네갈 북부 마을의 그 뜨거운 논바닥, 50도를 넘나드는 사바나 열기 속에서 농부들과 함께 모를 심던 날들. 수백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탄생한 이슬리 벼. 그리고 첫 수확날, 너무 기뻐서 벼이삭 한 줄기를 당시 국방차관이었던 그에게 건넸던 순간. 이게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입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이었죠. 그리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 은혜, 평생 못 잊을 겁니다. 설마 그게 7년 후 이렇게 돌아올 줄이야.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카르의 자결하는 햇빛이 얼굴을 때렸어요. 하지만 제 가슴 어딘가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쌀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수천억 원짜리 전투기 도입 결정이 아프리카 논바닥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밥 한 끼, 쌀 한 톨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그 나라 하늘을 지키는 날개가 되어 돌아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네갈이 한국을 선택한 건 가격 때문도 성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7년간 쌓아온 신뢰 때문이었죠. 체코가 있었습니다. 프랑스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네갈은 망설임 없이 한국을 택했습니다. 도대체 7년 전 그 논바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 7년 전 그날로 돌아가려 합니다. 모든 게 시작됐던 그곳, 세네갈의 뜨거운 대지 위 논바닥으로.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세네갈이었을까요? 왜 하필 쌀이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세네갈이라는 나라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쌀을 사랑하지만 쌀을 키울 수 없었던 그 절박했던 시간들을 말이죠. 7년 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당시 한국농촌진흥청 국제협력팀 소속 연구원이었어요. 아프리카 농업 지원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죠. 그해 봄, 세네갈에서 긴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세네갈, 아프리카 서쪽 끝, 대서양과 맞닿은 나라였어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세네갈의 국화,
그러니까 나라꽃이 뭔지 아세요? 바로 배웠습니다. 나라 전체가 쌀의 진심이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세네갈 국민들이 한 해 먹는 쌀은 270만 톤. 그런데 자급할 수 있는 건 겨우 절반이었어요. 나머지 절반, 135만 톤을 매년 수입해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세네갈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 기후였기 때문입니다. 비는 오는데 땅이 물을 머금지 못했어요. 증발이 너무 빨랐죠. 물이 많이 필요한 벼농사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매년 수천억 원이 쌀 수입에 쏟아졌습니다. 가난한 나라 세네갈에게 이건 재앙이었어요.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그냥 다른 나라로 흘러나갔습니다. 정말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세네갈 정부가 손을 내민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2017년 3월, 저는 처음으로 세네갈 다카르에 도착했습니다. 세네갈 농업부와의 첫 회의 날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세네갈 농업부 고위 관계자 하나가 노골적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농업은 프랑스, 미국이 전문이지. 굳이 한국까지 불러야 했나 모르겠군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관계자가 거들었습니다. 60년간 프랑스가 우리를 도왔습니다. 검증된 파트너죠. 한국은, 글쎄요. 경험이 있긴 한가요?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50년 전 우리 한국도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뭘 안다고? 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회의실 맨 뒤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국방차관이었던 사르였죠. 한국이 어떻게 배고픔을 이겨냈는지 저는 압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연수를 받으러 한국에 갔었거든요. 당시 먹었던 쌀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쌀을 우리도 먹을 수 있다면 한번 해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결국 회의는 우리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2년 안에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아니면 프랑스 팀으로 교체하겠습니다. 2년. 단 2년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제 동료가 한숨을 쉬었어요. 박사님, 솔직히 2년 안에 가능할까요? 50도 사막에서 벼농사라니.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건 단순히 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농업, 기술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배고픈 270만 세네갈 국민들이 우리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한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농촌진흥청 본부였습니다. 답은 통일벼에 있습니다. 통일벼. 50년 전 한국을 배고픔에서 구해낸 기적의 벼였죠. 하지만 그걸 세네갈 땅에 맞게 바꾸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온대 기후가 아닌 50도를 넘나드는 사바나 기후, 습한 논이 아닌 물을 머금지 못하는 사막 토양. 정말 가능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세네갈 북부 마을로 향했습니다. 모든 실험이 시작될 그곳으로. 세네갈로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사무실 책상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50원짜리 동전 하나. 동전 뒷면에 새겨진 벼이삭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통일벼였죠. 문득 60년 전 한국이 떠올랐어요. 1953년 625전쟁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폐허였어요.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죠. 이 나라가 다시 서려면 100년은 걸린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그게 당시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보내준 옥수수 가루로 겨우겨우 연명했죠. 낡은 군복을 물려받아 입었고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통일벼가 탄생했어요. 수확량이 기존 품종의 2배였죠.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겨울에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백색혁명이었어요. 그리고 통일벼로 배고픔을 끝낸 녹색혁명이 뒤따랐습니다. 그로부터 40년 후 2009년 한국은 역사를 썼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레벨업에 성공한 나라가 됐죠. 하지만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의 원조 방식은 다른 선진국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유명한 경제학자 담비사 모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진국들이 하던 원조는 다 죽은 원조다.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도 그 돈은 썩은 정치인 주머니로 들어가고 국민들은 여전히 굶주린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프리카에 쏟아진 원조 금액만 수백조 원.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오히려 악순환만 반복됐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돈다발을 쥐어주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가 직접 배고픔을 이겨낸 그 기술을 가르쳐 줬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라. 이게 바로 K원조의 철학이었죠. 그래서 농촌진흥청과 코이카에서 한국 최고 전문가들이 세네갈로 날아갔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우리가 주목한 건 50년 전 우리를 굶주림에서 구해준 기적의 벼, 통일벼였습니다. 네, 맞아요. 50원짜리 동전에 새겨진 바로 그 벼의 이삭이요. 하지만 그냥 통일벼를 가져갈 순 없었습니다. 한국은 온대 기후예요.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 평균 기온이 25도 정도죠. 반면 세네갈은 열대 사바나 기후였습니다. 여름엔 50도까지 올라가고 건기와 우기만 있었어요. 토양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지늘기 많은 습윤 토양이지만 세네갈은 모래가 많은 건조 토양이었죠. 이건 마치 남극 펭귄을 사하라 사막에 풀어놓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50년의 경험이 있었어요. 통일벼를 세네갈 기후와 토양에 맞게 완전히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온도 저항성을 높이고 건조 환경에 견딜 수 있게 뿌리 구조를 바꿨죠. 병충해 저항성도 강화했습니다. 수백 번의 실험이 필요했어요. 수백 번의 실패도 있었죠.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2017년 드디어 세네갈 맞춤형 품종 개발에 성공했어요. 이름은 이슬리. 세네갈 현지어로 새로운 희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세네갈의 새로운 희망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실험실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논바닥에서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었거든요. 실제 농부들의 땅에서, 실제 세네갈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자라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2018년 봄, 저는 세네갈 북부 마을의 한 논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이슬리 종자 10kg이 들려 있었어요. 단 10kg. 제 손바닥만 한 봉지였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2천억 원짜리 계약서가 될 줄 그때는 몰랐죠. 농부 압둘라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준혁, 정말 이게 효과 있을까요? 솔직히 믿기지 않습니다. 저도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50년 전 한국도 똑같이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첫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2017년 봄, 세네갈 북부 마을.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기온은 47도. 한국 한여름의 2배였죠.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어요. 선글라스를 써도 눈이 부셨습니다. 하늘은 새파랗게 맑았지만 땅은 갈라져 있었죠. 이게 세네갈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현지 농부 압둘라와 함께 논으로 향했어요. 아니, 논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습니다. 바싹 마른 땅에 가느다란 벼들이 간신히 서 있었죠. 압둘라가 벼 한 포기를 뽑아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이준혁. 이게 우리가 키우는 벼입니다. 키는 작고 이삭은 텅 비었어요. 벼 이삭을 만져봤어요. 푸석푸석했습니다. 알맹이가 거의 없었죠. 1헥타르에서 겨우 1.5톤. 한국이라면 5톤은 나올 땅이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압둘라가 한숨을 쉬었어요. 물이 부족해요. 하루 종일 물을 주지만 2시간만 지나면 땅이 다시 마릅니다. 모래가 너무 많거든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종자 문제가 아니었어요. 토양, 기후, 물 관리 시스템, 모든 게 한꺼번에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한국 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일벼를 완전히 재설계해야 합니다. 뿌리부터 이삭까지 전부요. 한국에서 통일벼 종자가 도착한 건 3주 후였습니다. 실험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시도. 온도 적응 테스트였죠. 50도 환경에서 통일벼 모종을 키웠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어요. 3일 만에 전부 시들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 뿌리 구조를 개량했습니다. 깊이 뻗을 수 있게 유전자를 조정했죠. 역시 실패.
모래 토양이 뿌리를 지탱하지 못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실패가 계속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나아지지 않았죠. 어느 날 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실험실 작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이 저를 불렀어요. 혹시 통일벼 연구하는 한국 사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냐고 물으니 노인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970년대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엔 한국 농촌 마을이 보였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젊은 시절에 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50년 전 한국에서 1년 살았어요. 새마을운동 연수 받으러 갔었죠. 그때 먹었던 쌀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노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통일벼로 지은 밥이었어요. 찰지고 고소했죠. 그 맛을 우리 손주들도 먹을 수 있다면. 노인이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당신들이라면 할 수 있어. 내가 매일 밤 기도하고 있으니까. 50년을 기다렸어요. 한국이 다시 와주기를.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각오로 실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바꿨어요. 이번엔 세네갈 토종벼와 통일벼를 교배했습니다. 토종의 건조 저항성과 통일벼의 수확량, 둘을 합치는 거였죠. 6월이 됐습니다. 실험 시작 3개월째였어요. 그날 아침, 온실로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모종 하나가 달랐어요. 다른 것들보다 2배는 컸습니다. 이삭도 통통하게 연그러 있었죠. 손을 뻗어 이삭을 만졌습니다. 알이 꽉 차 있었어요. 성공이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로 한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됐습니다. 드디어 됐어요. 그렇게 탄생한 게 이슬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온실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실제 논바닥에서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었거든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2018년 봄, 세네갈 북부 마을의 논바닥. 저는 압둘라와 함께 첫 모내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손에는 이슬리 종자 10kg. 이게 전부였습니다. 정말 이게 효과 있을까요? 압둘라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솔직히 저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해봅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첫 모를 심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뜨거운 태양 아래 땀을 뻘뻘 흘리며 모내기를 계속했어요. 등이 아팠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저녁 6시, 드디어 모내기가 끝났습니다. 초록빛 모가 논에 가지런히 심어져 있었어요. 석양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압둘라가 말했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군요. 네,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그리고 그 끝에 어떤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파트 2 추 첫 수확의 기적 2750자. 2018년 10월 15일 새벽 5시. 수확 시작 단 1시간 전이었습니다. 저는 숙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이슬리 첫 수확일. 6개월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5시 10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논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논이 보였어요. 황금빛 벼이삭이 동이 트는 하늘을 배경으로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어요. 이준혁. 농부 압둘라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큰일 났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압둘라가 논 한쪽 모서리를 가리켰어요. 그곳에 벼들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이삭이 갈색으로 변하고 있었죠.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벼줄기를 살폈어요. 작은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병충해였어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5시 23분. 만약 6시간 안에 이걸 막지 못하면 병충해가 논 전체로 번질 겁니다. 그럼 6개월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요. 6시간. 단 6시간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본부에 전화해야 합니다.
저는 급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시간을 확인하고 멈칫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새벽 1시. 전화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었죠. 제발.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3년 전 한국에서 비슷한 케이스를 본 적이 있었어요. 경기도 이천의 한 논에서 똑같은 병충해가 발생했었죠. 그때 해결책이 뭐였더라? 목초액이에요. 저는 압둘라에게 소리쳤습니다. 마을에 목초액 있습니까? 아니면 비슷한 천연살충제. 압둘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옆마을에 님나무 기름이 있어요. 그거면 될까요? 님나무 기름. 인도에서 천연살충제로 쓰는 거였습니다. 가져오세요. 빨리요. 압둘라가 달려갔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5시 47분. 이미 24분이 지났습니다. 7시 15분, 압둘라가 돌아왔습니다. 님나무 기름 20리터를 들고 있었어요. 우리는 즉시 물과 섞어 희석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무기로 뿌리기 시작했어요. 아침 햇살이 뜨거웠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죠. 팔이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9시, 10시, 11시.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뿌렸습니다. 11시 30분, 마지막 포기에 약을 뿌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등이 땀으로 흥건했어요.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압둘라가 말했습니다. 오후 2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병충해가 멈춘 겁니다. 더 이상 번지지 않았어요. 오후 4시, 시들었던 벼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됐다. 됐어. 저는 소리쳤어요. 오후 6시. 예정보다 6시간 늦었지만 드디어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첫 포기를 베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삭이 통통하게 연그러 있었습니다. 알이 꽉꽉 차 있었죠. 손바닥으로 살짝 비벼봤어요. 쌀알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저녁 8시, 첫날 수확이 끝났어요. 농부들이 수확한 벼를 계량기에 올렸습니다. 숫자가 올라갔어요. 1톤, 2톤, 3톤. 계속 올라갔습니다. 5톤, 6톤. 그리고 멈췄어요. 7톤. 1헥타르에서 7톤이 나온 겁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원래 세네갈 토종은 1.5톤밖에 안 나왔거든요. 5배 가까이 늘어난 거였죠. 다른 품종과 비교해도 2배가 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해냈다. 우리가 해냈어.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죠. 압둘라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혁. 정말 고맙습니다. 압둘라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수확한 이슬리 쌀을 시장에 내놨어요. 그런데 가격이 다른 쌀보다 14%나 높게 책정됐습니다. 왜일까요? 쌀알이 꽉꽉 차 있고 밥맛이 찰지고 고소했기 때문이에요. 상인들이 먼저 알아본 겁니다. 이 쌀, 품질이 다르네요. 더 비싸게 쳐드릴게요. 세네갈 농가에 진짜 혁명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농부들이 너도 나도 이슬리 종자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소득이 2배, 3배로 뛰었습니다. 평생 가난에 시달리던 농부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죠. 첫 수확 일주일 후 세네갈 정부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는 당시 국방차관이었던 사르도 있었어요. 믿을 수 없군요. 정말 7톤이 나왔습니까? 사르 차관이 물었습니다. 네, 직접 확인하셨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논 한쪽에서 벼이삭 한 줄기를 잘라왔습니다. 가장 통통하게 연근 이삭이었죠. 이게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입니다. 가져가세요. 사르 차관에게 건넸어요. 차관이 벼이삭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이 은혜 평생 못 잊을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그리고 7년 후 그 벼이삭이 2천억 원짜리 계약서가 될 거라는 걸.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네갈의 성공은 이웃 나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2019년 봄이었습니다. 세네갈 이슬리 성공 소식이 서아프리카 전역에 퍼졌어요. 그리고 바로 옆 나라 기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기니. 세네갈 바로 남쪽에 있는 나라였어요. 상황은 세네갈보다 더 전체 인구의 35%가 기아 상태였죠.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었어요. 비는 오는데 역시 물을 머금지 못하는 토양. 세네갈과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저는 즉시 기니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2019년 5월 기니 수도 코나크리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거리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른 아이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난 몸, 생기 없는 눈빛,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기니 농업부 장관이 저를 맞이했어요. 이준혁 박사님, 세네갈의 기적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기적을 나눠주실 수 있습니까?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해봅시다. 저는 대답했어요. 다음 날, 기니 북부 농촌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5시간을 달렸어요. 비포장도로가 계속됐습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온몸이 흔들렸죠. 오후 3시,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농부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50여 명쯤 됐을까요? 모두 말라깽이였습니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마을 촌장 말리크입니다. 한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슬리 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어요. 이슬리 종자 10kg. 이게 전부입니까? 말리크 촌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걸로 충분합니다. 촌장의 눈에 의심이 어렸어요. 당연했죠. 단 10kg로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세네갈에서 봤으니까요. 2년만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니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세네갈 때와 똑같았어요. 현지 토양 분석, 기후 데이터 수집, 물 관리 시스템 구축.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세네갈보다 빨랐어요. 이미 이슬리라는 검증된 품종이 있었거든요. 2019년 가을, 첫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말리크 촌장과 마을 농부들이 논에 모를 심었어요. 저도 함께 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모를 하나하나 심었죠. 뜨거운 햇살, 땀 흘리는 농부들, 초록빛 모. 세네갈에서 봤던 그 풍경이 기니에서도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정말 이게 효과 있을까요? 말리크 촌장이 물었어요. 세네갈에서 7톤 나왔습니다. 기니에서도 가능합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됐어요. 6개월 후, 2020년 봄. 드디어 첫 수확날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나왔습니다. 논두렁에 빼곡히 서 있었죠. 오전 9시,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첫 포기를 베는 순간, 마을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어요. 우와, 이삭이 통통하게 연그러 있었습니다. 세네갈 이슬리와 똑같았어요. 수확이 계속됐습니다. 오후 5시, 계량이 시작됐어요. 1톤, 2톤, 3톤.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4톤, 4.5톤. 그리고 멈췄습니다. 4.5톤. 원래 기니 토종은 1톤밖에 안 나왔어요. 4.5배 증가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니는 기후가 세네갈보다 조금 더 습했어요. 1년에 2번, 경우에 따라서는 3번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고요? 1년에 최대 13.5톤까지 수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1년 수확량의 무려 10배 이상이었죠. 말리크 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촌장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우리 마을 아이들은 하루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3끼를 먹어요. 배불리요. 촌장이 울먹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울고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25년을 살았어요. 한 번도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 아이는 배고프지 않아요. 여성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 쌀은 그냥 쌀이 아닙니다. 생명의 쌀이에요. 우리를 살린 쌀입니다. 생명의 쌀. 그 말이 퍼져나갔습니다. 기니 전역으로요. 2020년 말, 기니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어요. 한국의 이슬리 벼를 전국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기니에서만 10만 헥타르의 이슬리가 심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2021년 기니의 쌀 자급률이 50%에서 70%로 올라갔습니다. 단 2년 만에요. 수입량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국가 예산 수천억 원이 절약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아 인구가 35%에서 15%로 뚝 떨어진 겁니다. 수백만 명이 배고픔에서 벗어났어요. UN 세계식량계획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이슬리 프로젝트를 모범 사례로 선정하겠습니다. 세네갈에서 시작된 작은 씨앗이 이제는 서아프리카 전체를 바꾸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신뢰가, 이 모든 감동이 완전히 다른 분야로 이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국방이었습니다. 2016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슬리 개발이 한창이던 그때 세네갈에서 전혀 예상 못한 연락이 왔어요. 한국산 훈련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네갈 공군이었습니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농업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공군에서 연락이 온 걸까요?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농업에서 쌓은 신뢰가 국방으로 번진 거였어요. 2016년 6월 세네갈 공군은 다목적 훈련기 도입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규모는 4대, 약 400억 원. 입찰에 참여한 나라는 3곳이었어요. 프랑스, 체코, 그리고 한국. 세네갈은 60년간 프랑스 식민지였습니다. 독립 후에도 프랑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죠. 세네갈 공군이 보유한 항공기도 전부 프랑스제였어요. 당연히 프랑스가 압도적 1위였습니다. 입찰 전날 저녁, 세네갈 다카르 시내 호텔 바. 프랑스 대표단이 모여 있었대요.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었답니다. 내일은 형식적 절차일 뿐이야. 60년 파트너십인데 당연히 우리가 따내지. 한국, 농업이나 하는 나라 아닌가. 항공기는 우리가 전문이야. 자신만만했던 겁니다. 하지만 다음날 오후 2시 세네갈 국방부 입찰 결과 발표 현장. 한국 KA-1S 선정.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60년 파트너십을 무시하는 겁니까? 우리 기종이 성능도 더 좋고 가격도 합리적인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죠. 세네갈 공군 참모 총장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60년간 파트너였다고요? 총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 조종사들이 프랑스에 가서 훈련받을 때마다 차별받아야 했습니까? 왜 부품 하나 요청할 때마다 6개월씩 기다려야 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총장이 말을 이었어요. 3년간 우리 농부들과 함께 땀 흘렸습니다. 논바닥에서 직접 모를 심었어요. 그게 파트너십 아닙니까? 총장이 프랑스 대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그 진심을 믿습니다. 농업에서 그랬듯이 항공 분야에서도 한국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프랑스 대표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렇게 한국이 KA-1S 4대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대당 100억 원, 총 400억 원 규모였죠. 아프리카 대륙에서 한국 항공기가 수출된 첫 번째 사례였어요. 계약 체결 직후 저는 세네갈 공군기지를 방문했습니다. 경납고 안에 KA-1S가 서 있었어요. 은빛 동체에 세네갈 국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체 전면엔 세네갈의 상징인 테랑가의 사자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세네갈 공군 대령 한 분이 제게 다가왔어요. 이준혁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뭘.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항공기 계약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대령이 말했습니다. 박사님이 없었다면 이 계약도 없었을 겁니다. 박사님이 우리 농부들과 함께 논바닥에서 땀 흘린 그 모습을 우리 군 지휘부가 다 봤어요. 대령이 KA-1S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단순히 비행기가 아닙니다. 신뢰예요. 한국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대령이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쌀 키우는 법을요. 이제는 비행기 모는 법도 가르쳐줄 거라 믿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한국 KAI는 비행기만 팔고 끝낸 게 아니었어요. 세네갈 조종사 훈련, 정비 교육, 부품 공급, 사후 지원까지 완벽한 패키지로 제공했습니다. 2020년 5월 KA-1S 4대가 모두 세네갈에 인도됐어요. 그리고 같은 해 12월
세네갈 국방부 주관 대규모 국가 기동훈련이 있었습니다. KA-1S가 실전에 투입됐어요. 훈련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KA-1S는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죠. 정밀 타격, 정찰, 전술 통제까지 모든 면에서 기대 이상이었어요. 세네갈 국방장관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산 항공기는 세네갈 공군의 전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의 국방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KA-1S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네갈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2021년 3월, 세네갈 공군 사령관 사르 장군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본사였어요. 장군은 FA-50 경공격기 생산 라인을 둘러봤습니다.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최첨단 전투기였죠. 1시간 동안 설명을 듣던 장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이게 필요합니다. KAI 관계자들이 놀랐어요. FA-50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이건 KA-1S보다 훨씬 고가이고 복잡한 기종인데요. 장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격은 문제가 아닙니다. 7년 전 논바닥에서 시작된 신뢰, 그게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한국을 믿습니다. 그날 장군은 FA-50 도입 검토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 2024년 여름, 세네갈 다카르 국방부. 제가 서 있던 바로 그 회의실에서 FA-50 도입 협약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란톨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하늘을 나는 날개가 되어 돌아온 거였죠. 2023년 봄, 세네갈 다카르 국방부 회의실. 저는 옵저버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농업 전문가가 왜 국방부 회의에 있냐고요? 사르 장군이 직접 요청했거든요. 이준혁, 당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게 당신에서 시작됐으니까요. 회의실 테이블 위엔 3개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체코 L-39NG, 1,800억 원 프랑스 알파젯, 2,200억 원 한국 FA, 52천억 원. 세네갈 공군 참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체코 제안서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 참모가 말했습니다. 가격도 제일 싸고 성능도 검증됐습니다. 당연히 체코 아닙니까? 다른 참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합니다. 예산을 고려하면 체코가 최선입니다. 분위기가 체코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어요. 사르 장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군이 한국 제안서를 펼쳤어요. 가격만 보지 마십시오. 장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7년 전 한국 사람들이 우리 논바닥에서 땀 흘리던 걸 기억하십니까? 참모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장군이 계속 말했어요. 이준혁 박사가 저기 앉아 있습니다. 50도 열기 속에서 우리 농부들과 함께 모를 심던 그 사람이요. 수백 번 실패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죠. 장군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 진심이 있을 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270만 국민을 배고픔에서 구했어요. 그리고 KA-1S도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장군이 한국 제안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체코는 우리에게 비행기를 팝니다. 하지만 한국은 파트너가 됩니다. 기술을 가르쳐주고 함께 성장하죠. 회의실이 숙연해졌어요. 우리 하늘을 지킬 전투기입니다. 가장 저렴한 걸 고를 게 아니라 가장 믿을 수 있는 걸 골라야 합니다. 장군이 참모들을 둘러봤습니다. 나는 한국을 택하겠습니다. 7년 전 그 진심을 믿습니다. 단 10분 만에 결정이 났습니다. 한국 FA-50. 회의가 끝난 후 장군이 제게 다가왔어요. 이준혁, 당신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장군님. 저는 그저. 장군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심은 건 쌀만이 아니었어요. 신뢰를 심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체코와 이미 진행 중이던 협상이 있었거든요. 그걸 정리해야 했습니다. 2023년 여름, 체코 에어로 보도초디와의 계약이 공식 무산됐습니다. 세네갈 공군 대변인이 발표했어요. 우리는 한국 FA-50을 선택했습니다. 기술 파트너십과 장기적 협력 관계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체코 측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따낼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세네갈의 결정은 확고했어요. 그로부터 1년 후, 2024년 여름,
제가 서 있던 바로 그 국방부 회의실에서 FA50 도입 협약 논의가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추정 규모 2천억 원. 4대 도입 예정이었죠. 만약 이게 성사되면 FA50은 아프리카 대륙을 나는 첫 한국 전투기가 됩니다. 세네갈 공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한국도 준비됐습니까? KAI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세네갈은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니까요. 협약서 초안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르 장군이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액자. 액자 속엔 7년 전 제가 건넨 벼이삭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장군이 벼이삭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살란톨에서 전투기까지. 믿기 힘든 이야기죠. 하지만 이게 진짜 파트너십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네갈이 체코와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 그건 가격도 성능도 아니었어요. 7년간 쌓아온 진심, 그 신뢰였습니다. 세네갈의 선택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프랑스가 충격에 빠졌어요. 2024년 9월 프랑스 대표 방송 프랑스 24가 특집 프로그램을 내보냈습니다. 제목은 아프리카의 탈유럽, 한국이 주도한다였죠. 저는 한국에 돌아와 그 방송을 봤어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전례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0년, 100년 이어온 유럽과의 관계를 끊고 한국을 선택하는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세네갈 농장의 황금빛 논, KA-1S 전투기, 그리고 FA-50CG 영상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세네갈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농업에서 시작해 국방까지 한국은 무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제관계 전문가가 출연했어요. 프랑스와 영국의 영향력은 쭉 빠지고 있습니다. 1대1로로 진출하려던 중국마저 밀려나고 있죠. 그 빈자리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아프리카 무역액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일본을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이 추세라면 몇 년 내 중국까지 위협할 겁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왜 아프리카가 한국을 선택하는 겁니까? 전문가가 대답했어요. 한마디로 진심입니다. 서구 열강은 아프리카를 착취했고 중국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화면에 이슬리 벼 재배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에 물고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죠.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전 세네갈 주재 프랑스 대사가 출연한 겁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대사님, 세네갈이 프랑스 대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분하지 않습니까? 대사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분하다기보다 부끄럽습니다. 앵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사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60년간 세네갈을 도왔다고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착취했습니다. 세네갈의 자원을 빼가고 그들을 의존적으로 만들었죠. 대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단 7년 만에 진짜 도움이 뭔지 보여줬습니다. 세네갈 농부가 스스로 서게 만들었어요. 이게 진짜 원조입니다. 대사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한국에게서. 프랑스 사람이 한 말이었어요. 방송을 보면서 저는 울컥했습니다. 프랑스 매체가 분석한 한국 성공의 3가지 이유가 나왔어요. 첫째, 완벽한 롤모델. 한국은 아프리카와 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식민 지배, 전쟁, 가난. 하지만 이겨냈죠. 아프리카에게 한국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둘째, 진심 어린 협력. 아프리카를 밥 먹고 살게끔 농업 발전을 진심으로 도운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서구는 불쌍하다며 시혜를 베풀었지만 한국은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셋째, K컬처의 힘. K-팝, K-드라마로 시작해 K-테크, K-방산까지. 지금 아프리카는 한류 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동경하게 된 거죠. 방송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의 진심 어린 협력은 아프리카에 큰 감동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아프리카라는 거대 시장에서 한국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든든한 보증표가 될 것입니다. 방송이 끝났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7년 전 세네갈 논바닥에서 땀 흘리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50도 열기 속에서 모를 심던 날들. 수백 번 실패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밤들. 그리고 마침내 이슬리가 탄생했을 때의 그 기쁨. 그게 이렇게 돌아올 줄이야. 2024년 6월 서울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50개국 정상이 모두 참석했어요. 세네갈 대통령도 왔습니다. 사르 장군, 지금은 국방장관이 된 그도 함께였죠. 회의 휴식 시간, 사르 장관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준혁, 오랜만입니다.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7년 전 심은 씨앗이 지금 50개국으로 퍼지고 있어요. 세네갈만이 아닙니다. 기니, 말리, 부르키나파소 모두가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장관이 회의장을 돌아봤어요. 이 자리에 있는 50개국 정상들 모두 한국과 동맹을 맺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보여준 진심 때문이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FA50 계약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장관이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올해 안에 최종 계약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관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도 관심 있어 합니다. FA50을요. 세네갈이 첫 사례가 되면 뒤따를 나라들이 많을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2024년 여름, 세네갈 다카르 공항.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공항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50원짜리 동전을 꺼냈습니다. 동전 뒷면의 벼이삭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통일벼. 50년 전 한국을 배고픔에서 구한 기적. 그게 이슬리가 됐고, 이슬리가 신뢰가 됐으며, 신뢰가 FA50이 됐습니다. 단 50원짜리 동전 하나에서 시작해 2천억 원짜리 계약으로 돌아온 거였죠. 창밖으로 세네갈의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머지않아 저 하늘을 FA50이 날 겁니다. 한국과 세네갈의 국기를 단 채로요. 7년 전 논바닥에서 땀 흘리며 모를 심던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 하지만 이제 알아요. 진심은 통한다는 걸.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게, 시혜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가 되는 게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50원짜리 동전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세네갈에서 끝나지 않기를. 아프리카 50개국, 아니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한국이 보여준 진심이 더 많은 나라의 희망이 되기를.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세네갈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가슴 속 그 땅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작은 진심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눠주세요. 진심은 통합니다. 언제나요.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